한 번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중간에 우리 하늘색 티셔츠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시민의 힘을 믿는 박형민입니다. 유시민 작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저번 대선에서 투표를 잘못한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윤석열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이렇게 대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다가도 사람들이 5년 후에 지금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낼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대가를 앞으로도 또 치르지 않기 위해 차기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완전한 내란 종식이란 것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기 정부와 또 국민들에 대한 해야 할 일 물어보셨는데 두 분 다 좀 짧게 예, 이거는 얘기해 정치학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테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성장해 왔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그 기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내란 종식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쿠데타를 어떻게 하면 막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그 칼로 물을 베듯이 딱 여기서 단절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진화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그 정말 국민들이 경천동지할 그런 상황이 또 조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난 12월 3일의 상황은 상당수의 그 이념과 상관없는 것이고 이게 보수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보수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진보의 가치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의 폐해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윤 정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정당이 됐든 국가가 됐든 권력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독점돼서는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전통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말씀 하셨잖아요. 민주당 얘기하시면서 그 중도 보수로 간다 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박수 쳤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라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서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그 지켜온 하나의 가치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더가 얘기했을 때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과연 건강한 당내 정치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저 반면교사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보시라 이거예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되니까는 당대표도 쫓아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막 여러 세력이 이합 집산돼서 정말 막 그냥 혼란, 카오스가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만 어떤 사람이 딱 나는 리더야 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란 종식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이제 저는 우선 정옥임 박사님 하신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 다 아는데 왜 그럴까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 저렇게 소위 일극체제니 뭐니 이런 분위기? 뭐 대통령 후보 당대표가 막 중도보수로 간다 그래도 왜 이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공포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비상한 상황이니까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저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원래 질문해 주신 거에 하나는 yes, 하나는 no인데요. 내란 종식은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렇지
먼저 정치적 종결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법적 종결이 또 그 뒤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이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장치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체제에 대한 신뢰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만 노라고 한 것은 영원히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냐? 아닙니다. 언제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완장차면 다 흔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다 휘두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권력을 분산하고 임기제를 두고 선출하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건데 모든 곳에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감시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법부에 문제 생긴 것도 판사가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검사가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시대였고 그전에는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막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개인, 어느 집단도 법 위에서, 체제 위에서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해야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고 네. 지금 정 박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토론에서 제가 들은 가장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생각해요. 지금 또 말씀을 하시니까